작년 삼성과 LG 로봇 청소기 리뷰를 하고 나서 내 복잡한 심정이 그대로 투영된 댓글들이 많이 보였대. 뭐 신명나게 까는 영상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국내 기업이 누구보다 발전하길 바라는 일인으로서 개인적으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의 호소였달까. 로봇 청소기를 정말 많이 써본 덕후로서, 그리고 삼성과 LG를 애정하는 한 명의 소비자로서 곧 나올 신제품 혹은 준비하고 있을 제품들에 대해 잘 되기 위해선 제발 이전만큼은 반영되었으면 싶은 부분을 정말 오랜 기간 나름대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봤으니 관계자분들 있다면 제발 좀 봐달라. 첫 번째, 한국 시장에 맞는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우선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현 시점 중국의 로봇 청소기 기술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거. 자, 그럼 순순히 인정하고 땡칠 거야?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할 거냐잖아. 현 시점에서 우월적인 기술력이 바탕이 되지 않은 채 비슷하게만 만든다면 결국 또 값만 비싼 아류작밖에 안 된다. 전체적인 기술을 한 번에 따라가기가 어렵다면 특정 기술 한두 개가 예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한국인이 예민해하는 것들을 시원하게 긁어줄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대.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반만년 K-온돌의 역사를 가진 전투형 폐기민족이대. 그만큼 이 바닥에 맨발이 바로 닿기 때문에 이 바닥 청결도에 누구보다도 진심인 게 바로 우리대. 그렇기에 이 걸레질 기술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대. 여기에 우리가 잘하는 걸 접목시키면 되잖아? 내가 가전 리뷰 수백 개 하면서 느낀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 대비 독보적인 영역이 세 가지가 있었대. 극강의 모터 제어 공학, 미쳐버린 전력 효율, 그리고 괴랄한 온도 제어 기술이대. 앞에 두 가지는 로청에 접목시켜도 큰 차별점이 되기 어렵겠지만 온도 제어 기술만큼은 다르대. 그리고 그 정점은 이미 다른 가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준 스팀이대. 물걸레에서 스팀을 직접 분사한다면 여지껏 나온 그 어떤 물걸레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저세상 세정력을 보여줄 거대. 스팀에서 사용되는 엄청난 전력 소비 어쩔 거냐고. 아니 LG형들 이미 무선 청소기에서 해답 보여줬잖아. 무선 청소기처럼 스팀 전용 추가 배터리를 상부 같은데 하나 더 부착하는 거지. 무게가 더해지면 하방 압력이 더 늘어나서 세척력에도 더 이득일 거고, 스팀 분사되는데 로봇 혼자서 청소하면 안전 문제는 어쩔 거냐고. 스팀 모드시 추가 배터리는 어차피 사람이 꼭 손으로 붙여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스팀 모드는 무조건 사람이 곁에서 지켜보는 청소 모드로 강제하면 되잖아. 안내 멘트도 사전에 꼭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라고 경고하고, 스팀 모드로는 방이나 거실 등 한 번에 하나의 섹션만 청소할 수 있게 프로그램상 2차로 보안 조치하면 안전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문과생의 생각이다. 뭐 이런 거창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적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보안이다. 보안에 예민한 게 한국인이고, 또 중국 업체들의 보안에 대한 불신도 좀 있으니 기본빵으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역이다. 물론 삼성이나 LG 모두 뭔 엄청난 소프트웨어로 완벽한 보안을 뭐 보장한다고 자랑은 하는데, 이게 물론 실제로도 엄청 좋긴 좋겠지. 좋은 거 아는데 뭐 우리가 한두 번 털렸어야지. 뭐 최고의 통신사도 다 털리는 마당에 국내에선 아무리 좋은 킹왕짱 보안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보안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바닥이다. 그렇다면 뭐야? 역사적으로도 물리가 약이었대.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어차피 24시간 중에 청소 시간은 끽해야 4-50분이고 나머지 24시간은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 어차피 청소할 때는 사람 없을 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청소가 끝나면 강제적으로 이 카메라 앞에 물리적인 가림막이 이렇게 휙 가려지게 하는 심플한 옵션만 있어도 온갖 킹갓 제네럴 엠페럴 보안이라고 자랑하는 똥꼬슈보다 더 안심이 된다는 거. 자동으로 열고 닫히면 좋겠지만 그냥 사람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미닫이 형태로 이렇게 칸막이로 만드는 거, 이건 솔까 어렵진 않잖아.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게 막 엄청난 혁신적인 첨단 테크놀로지일 필요는 없다. 단순하고 구시대적인 방식이라도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술 외에도 아파트가 메인 주거 방식인 우리나라 환경상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5cm 접이식 매트를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이나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걸레 쉰내를 없애주는 기술같이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기술들이 국내 기업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추가로 국산을 이용하고 싶은 충성도 있는 연령대 높은 소비자층은 앱 사용을 잘 안 하는 만큼 스테이션에서의 조작성도 좀 더 살렸으면 하는 맘이다. 우리만 우리가 제일 잘 알지 누가 더 잘 알겠어. 두 번째, 자체 기술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가전 죄다 AI라며 그냥 AI 글자만 붙여놓고 돈 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로청이야말로 그 지겹게 말하는 AI의 정점에 있는 가전 아니야? 그럼 이것만큼은 자체 기술로 발전시켜야지. 당장의 단가 때문에 하청 맡길 거라면 그냥 가전에서 AI다 떼자. AI만큼은 자체
자체 기술을 확보하는 게 미래 가전주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대. 힘들어도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발전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대. 중국 기술들을 당장에 모두 따라갈 수 없다고. 정말 통으로 하청 맡기는 것만큼은 진짜 안 했으면 한대. 전부 다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차별화된 특정 기술의 라이센스를 사서 발전시키거나 회사를 아예 인수하는 방향은 어떨까 싶대. 예를 들어 현재 걸레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매우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노이시스라는 회사가 있대. 덕분에 현존 유일하게 걸레 쉰내를 해결한 제품이라는 평가인데, 차라리 이런 고유의 메커니즘 라이센스 등을 구매해 국내 업체에서 발전 적용시킨다면 정말 좋은 제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돼. 이런 류 제품이 일회용 걸레를 안정적으로 지속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받쳐줄 인프라도 있어 시너지 내기도 좋고, 거기에 소모품 구매를 통한 지속적인 2차 수익도 낼 수 있어. 이건 뭐 꽉 먹고 알 먹고 아니야? 재용이형 딸깍 한 번이면 구매 완료 싹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100만원 이하 가전들은 마진 안 남는다고 단종시키거나 아예 털어내고 있으면서 100만원 이상의 객단가 높은 고부가 가치 가전에 심지어 매년 매출이 커지고 있는 이 성장하는 시장은 왜 이렇게 최근까지 안일하게 봤는지 개인적으로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돼. 내 부모님 세대에 정말 많이 선물해드렸는데 단 한 번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없던 게 바로 로봇 청소기였대. 이거 아주 효자야. 4위보다 나아요? 시니어층도 몰라서 그렇지 한 번 사용하면 정말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 한마디로 아직 미개척지인 시장의 확장성도 남아있다는 거다. 더 커지는 이 시장 진짜 놓치면 안 된다고 본대. 그리고 그 핵심은 자체 기술 축적이라고 생각한대. 세 번째, 가격 책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대. 구매의 가장 큰 요인은 뭐니해도 머니대. 앞서 말했던 부분들과도 이어지는 포인트인데, 성능이 다 고만고만하거나 오히려 밀리는데 브랜드 가옥발 때문에 가격 올리면 요즘 소비자들 너무나 똑똑해서 그냥 다 알고 외면한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기술, 가령 예를 들어 스팀 물걸레 같은 기술이 있대. 나라면 그럼 200만원 이상 되더라도 살 것 같대. 한마디로 고가 정책을 펴고 싶다면 우위까지도 안 바래. 그냥 확실히 차별화된 성능을 내놓거나, 아니라면 국내 인프라망을 감안하더라도 현 시점에선 중국 플래그십들과 최소한 비슷한 수준 정도로는 책정돼야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돼. 그리고 플래그십 하나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꼭 가성비 라인까지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대. 내 로청 관련 영상 댓글들 보면 국내 브랜드 로청으로 입문하고 싶다는 대기 수요가 엄청 많대. 이런 입문자들이 선뜻 플래그십급 턱턱 사기엔 쉽지 않거든. 이 사람들에게 로청이라는 편리한 경험을 일단 하게만 하면 이를 바탕으로 재구매 및 시장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대. 그렇기에 그 발판을 세우기 위해선 가성비 라인이 필수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일단 목구멍으로 먹어봐야 다음에 또 시키고 주변에 맛집이라고 소문낼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가격은 80에서 100만원대는 피했으면 한대. 정말 연간 수십 대의 로청 사용하면서 느낀 게 저 가격대가 뭐랄까, 바다로 치면 바람이 안 부는 죽음의 해역 같은 구간이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한대. 뭐랄까, 차로 치면 소나타 같달까? 이 가격이면 더 보태서 플래그십 사야지, 아니면 확실히 더 돈 아낄 수 있는 가성비 라인으로 가야지가 되어버려서 저 가격대로 가성비가 나오면 정말 살아남기가 쉽지 않대. 딱 심리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플래그십, 60만원 이하의 가성비, 이렇게 시장이 둘로 명확히 나뉜 게 느껴진대. 그래서 3L에서 나오더라도 가성비 제품은 최대 마진호 70만원대 정도로는 나와줘야 메리트 있다고 본대. 어렵다고? 그냥 뺄 거 싹 다 빼고 차라리 가격을 맞추자고. 전면 카메라 센서, 문턱 넘기, 스테이션 온수 싹 다 빼고 그냥 딱 청소만 빠릿하게 하는 수준으로. 정말 삼성, LG란 브랜드 네임만으로 입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욕심이 없대. 그것마저 여력이 없다고? 그럼 작년 출시 구형 모델 단종시키지 말고 가격을 확 깎아서 60만원대에 내버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지금 우리가 물불 가릴 입장이 아니야. 결론평, 내가 온라인에선 알기 힘든 현장에서 꼭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어. 로봇 청소기 중국 현지 견학을 가급적 매년 꼭 가는 편인데, 그 현장에서 느낀 충격과 공포의 포인트들이 있었대. 우선 일명 C레벨, 즉 임원급들의 나이가 겁나 어리대. 전무 상무라고 인사를 나눴던 인원들이 죄다 30대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대. 그리고 현재 개발자들 나이가 어린 것도 어린 거지만 여성의 성비도 굉장히 높았다는 게 놀라웠대. 거의 체감상 5대5 수준? 남녀 가릴 것 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보며 한마디로 개발자가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직군으로 인식된다고 느꼈대. 그런데 그 개발자의 수가 심지어 정말 엄청나게 많았대. 이런 걸 보면서 이 많은 인력들을 갈아넣고 있으니 국내 업체가 따라가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겠다라는 걱정이 철로 들었대. 3L급 초거대 기업도 로청부서 개발 인원 숫자를 얼추 들었을 때 생각보다 이 정도 인원이라고? 쉽게 적었거든.
나는 국내 기업들의 인원 확충이 여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국내 가전신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일당 100의 능력을 난 여전히 믿고 있대. 실제로 그래왔고, 예전 다이슨만의 신기술로 국내 점유율을 다 털어먹었을 때 다이슨엔 없던 스테이션이라는 편의성과 이슨이형 턱 돌아가는 모터 공학으로 뽑아낸 세계 최강의 흡입력으로 잃어버렸던 국내 시장 점유율 다시 다 뺏어왔던 그 저력을 아직 난 믿고 있대. 물론 앞서 말했던 이야기들은 현업의 실정 개뿔도 모르는 문과 나부랭이가 시부린 현실성 없는 뻘소리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대. 내가 뭘 알겠어. 쌔바닥이나 나불댈 줄 알지. 다만 그 와중에 아주 조금이라도 국내 업체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줍지 않게 한번 찌끄려봤대. 삼성 LG 형님 누님들 한번 힘내보자고.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래.